네, 안녕하세요. 당신 곁의 마음건강 전문가 사랑과 행복입니다. 6번째는 침소봉대 또는 파국화 그리고 과소평가입니다. 실수나 타인의 성과 등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장점이나 타인의 결점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축소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쌍안경 속임수라고도 합니다. 이런 인지 왜곡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누구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또는 똑같은 성취를 얻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위로를 하면서 너 잘못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힘내. 라고 하고 타인의 성취에 대해서는 진짜 잘했어. 축하해. 너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좋은 일도 생기고 너가 원하는 결과도 얻는 거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런 말을 똑같은 상황에서 스스로에게는 왜 해주지 않는 것일까? 이처럼 나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것도 나지만 나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감정적 추론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실제 현실을 반드시 반영한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느낀다. 그러므로 그것은 틀림없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내 감정이 곧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웃는 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싫어하는 걸 거야. 라고 한다거나 내 애인을 생각하면 애인이 분명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걸 거야. 라는 식으로 하는 인지 왜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나의 감정적 추론이 무조건 맞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는 또 부정적인 감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8번째는 해야 한다 식의 사고입니다.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자신은 채찍질을 당하거나 혼나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무와 필수는 쉽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데 그 중에서도 죄의식이 대표적입니다. 해야 한다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확장한다면 분노, 적개심, 답답함, 짜증, 부정적인 감정이나 관계에서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발생하는 해야 한다 식 인지 왜곡의 예들로는 나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잘해야 돼. 와 같은 것들이나 애인과의 관계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면 절대 상처 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말들을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숨 막힌다는 느낌이 바로 확 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지 왜곡이 계속 유지된다면 정말 숨 막히는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9번째는 낙인 찍기와 엉뚱한 낙인 찍기입니다. 이는 지나친 일반화의 극단적 형태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대신 나는 실패자야 라는 식으로 부정적 낙인을 스스로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낙인 찍기는 편견과 감정이 잔뜩 실린 말로 어떤 사건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본 사람임에도 자신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차림이나 외모 등을 바탕으로 저 사람 문제 있어 라는 식으로 쉽게 판단하는 것도 낙인 찍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더욱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짜 문제 심각하네 라는 식으로 엉뚱한 낙인 찍기를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에게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면서 쉽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 비관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은 개인화입니다. 자신과 무관하게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는 자신의 책임이 별로 없는데도 자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화의 오류에 대한 예시로는 부모님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TV로만 관람하던 운동 경기를 직관하러 갔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 내가 괜히 직관하러 와가지고 졌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왜곡이 더욱 심화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정적인 사건들에게까지 자신과 연관짓는 망상 수준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우울한 감정을 일으키는 10가지 인지 왜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러한 인지 왜곡으로 부정 감정들을 자주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게 정말 사실일지 끊임없이 반박해보시는 노력을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이러한 인지 왜곡이 발생하는 걸 알아차리고 교정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왜곡이 발생하면 안 돼. 또 이런 생각이 들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지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황이나 감정은 절대로 들면 안 된다 라는 마음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억압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인지 왜곡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지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필링 굿이라는 책에서도 이러한 인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울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링 굿이라는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서 본인의 삶에 적용 및 활용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을 반복적으로 기울이시다 보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지 왜곡들이 차츰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사랑과 행복을 곁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